네, 메모리에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그래프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그래프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막대 그래프나 아니면 선이 이렇게 이어져서 뭐 주가가 올라가거나 뭐 환율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그래프라고 보아왔을 텐데요. 컴퓨터가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를 메모리에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그래프는 조금 다릅니다. 음, 일단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은요. 우리가 SNS, 소셜 네트워킹에서 그 사람들 간의 뭐 친구 관계라든지 팔로우 관계라든지 등등 이런 그 릴레이션십, 사람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프가 아주 효율적입니다. 또는 이렇게 도시들 간에 연결되어 있는 이 도로망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그래프가 아주 효율적입니다. 또는 앞에서 보았던 그 수강 신청 뭐 하면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쓰임새 다이어그램이죠. 그걸 보았는데 거기서도 이제 학생이 어떤 교과목을 수강을 했느냐라는 그 관계를 보여주는 그 모습은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도 그래프의 특성을 어느 정도 띠고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에서 다루는 그래프는 이제 여기서처럼 이렇게 사람, 도시 이렇게처럼 이렇게 보통 이렇게 서클로 표현되는 이 부분을 객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정점이나 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정점을 이제 영어로는 버텍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약자로서 V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는 정점 사이에 연결된 선이죠, 선. 이걸 이제 간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엣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둘 사이의 단순한 연결이 아니고 방향성이 있습니다. 즉, 화살표가 붙어서 화살표 방향 쪽으로만 뭐 이동이 가능하고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는 이동할 수 없는 일종의 방향성을 가지는 간선의 경우에는 아크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의 예를 살펴보면은요, 주요 그 서울과 주요 대도시죠. 직할시, 광역시 도로를 이렇게 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럼 서울에서부터 이제 제일 먼저 대전을 거쳐서 대구, 부산으로 이어지는 경부고속도로를 간선으로 하고요. 각 도시를 정점, 노드로 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전하고 광주가 이제 호남고속도로로 연결이 됐고요. 또 서울하고 광주를 이렇게 직접 연결하는 서해안고속도로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광역시들 사이에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뭐 전체적인 윤곽을 바로 볼 수 있고요. 또 이 간선, 연결되어 있는 간선상에다가 소요 시간 같은 거를 써 넣으면, 거리나 소요 시간을 써 넣으면 실제로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죠. 거리를 조금 더 먼 것 같은데, 거리는 뭐 속도 제한이 커서 속도 제한이 아주 여유가 있어서 뭐 실제로는 걸리는 시간은 더 짧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나중에 가중치라고 하는 게 부여되기도 합니다. 이 간선에다. 네, 이번에는 이제 서울 주요 도심, 이제 한강을 이렇게 끼고 강북과 강남으로 나눠져 있는 서울 주요 도심의 대략적인 전철
노선도입니다. 우리가 전철에 가면 볼 수 있는 노선도인데요. 여기에서의 이 정점, 여기서는 이렇게 교차되는 데는 좀 크게 그려져 있고 교차가 아닌 곳은 이렇게 작은 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점들 노드라고도 합니다. 전철역을 의미하고요. 전철역 사이를 연결하는 간선들이 이제 철로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 전철 노선이 물리적인 각각의 전철역의 물리적인 실제 위치와 이 그래프에서 나타낸 전철역의 상대적인 위치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프는 이제 효율적으로 잘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시각화 효과죠. 그린 거고요. 실제로는 전철역 사이 거리가 어떤 건 짧고 어떤 건 더 멀 수도 있고요. 더 가깝게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더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전철 노선을 모델링한 이 그래프에서는 실제 그런 것보다는 그냥 관계만이 연결 관계만을 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구, 서울의 중심이 구서울이죠. 중심이 되는 이제 중구 쪽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와 같이 이제 전철역과 각각의 이제 정점, 노드라고 할 수 있는 게 전철역이고요. 이제 간선이 연결된 게 이제 철로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서울역서부터 회원해서 충무로 동대문까지는 이제 4호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서울역서부터 종각 종로삼과 동대문까지는 이제 1호선입니다. 1호선. 가운데 시청 을지로 입구서부터 동대문 역사문화공원까지는 이게 2호선이죠. 2호선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로 3가에서 을지로 충무로까지 이어지는 여기는 3호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5호선인가요? 네. 종로 3가에서 을지로 4가는 이렇게 가로와 세로로 전철역 사이, 즉 그 정점 노드들 사이에 간선으로 연결이 되어서 어디에서 갈아탈 수 있겠다. 어디는 정거장이 전철역을 몇 개 지나서 내리면 되겠다. 이런 게 한눈으로 쉽게 파악이 됩니다. 네, 그래프를 수학적인 이제 표현으로 나타내면 보통 이렇게 나타냅니다. 정점들, 노드라고 얘기하는 이제 버텍스 정점들의 집합이 됩니다. 그 집합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정점들, 버텍스와 버텍스들 간의 간선, 연결되어 있는 간선, 엣지라고 보통 얘기를 해서 이 간선도 이제 순서쌍의 집합 같은 걸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집합 V와 E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그래프다, G다 라고 보통 이렇게 수학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 그래프 중에서도 이 아래 두 개의 그래프를 보면은요, 이 간선, 노드들 1과 2를 연결하고 있는 이 간선에 화살표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 왼쪽을 보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없는 경우는 방향성이 없다 그래서 undirected graph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이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제 방향성이 없는 그래프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으면 방향성이 있고, 이런 걸 이제 유향 그래프, 영어로는 directed graph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히 간선에 화살표가 있는 걸 아크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보면 각각의 그 노드, 버텍스, 정점이죠. 그 다음에 정점들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게 엣지, 여기서는 특히 아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살표가 있고요. 특히 여기 3 같은 경우는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고립되어 있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래프에 나오는 용어들을 이제 잠깐 살펴보면요. 뭐 인접성, 그러면 인접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인접해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둘 버텍스 여기선 정점 1과 정점 2는 직접적인 간선이 있지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인접해 있습니다. 1과 3은 간선이 없기 때문에 인접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프인데요. 루프는 여기 그 정점 2 같은 경우에 자기 자신에서 나와서 그 여기 엣지죠. 엣지가 아크죠. 화살표가 있으니까 이 아크가 2에서 나와서 2로 다시 들어갑니다. 여기서 나와서 들어간다라는 게 이제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출력이라고 나오는 건 출력. 여기서처럼 이렇게 뭐 들어오는 거는 이제 입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뭐 1번 정점 1 같은 경우에는 나가는 게 2개, 들어오는 게 하나입니다. 1은 2와 4로 나가고 1은 3으로부터 들어옵니다. 이럴 때 정점 1의 입력 차수는 입력하는 이 간선의 개수, 아크의 개수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 차수는 1이 되고요. 출력 차수는 2가 됩니다. 두 군데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뭐 입력 차수, 출력 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4번의 예를 다시 한번 보면 4번은 2로 나가고 3으로 나가기 때문에 출력 차수가 2가 되고 1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입력 차수가 1이 됩니다. 그래프에서 위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위수는 그래프를 구성하는 정점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수는 4가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무방향 그래프도 위수는 4가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에서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연결된 아크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개수. 그래서 우선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셀프까지 합쳐서 6개. 그래서 그래프의 크기는 6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프에서의 경로는 뭘 뜻하냐 하면 이렇게 이어지는 정점들의 집합입니다. 예를 들어 3, 1, 2 이게 경로가 되겠죠. 3, 1, 4, 3 이것도 경로가 됩니다. 그래서 경로 길이는 3, 1, 2로 가면 경로 길이가 2인데 3, 1, 4, 3으로 가면 경로 길이가 3이 되지요. 네. 특히 이제 3에서 나와서 다시 3으로 들어가는 이런 경로가 있을 경우에 이런 경로는 이제 사이클이라고 얘기합니다. 되돌아서 원래 위치로 돌아오기 때문에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점 2 같은 경우는 셀프 루프라고 해서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으로 나가서 자기 자신으로 들어오는 이런 거는 이제 사이클이 아니라 이제 루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루프. 네, 여기서는 그 미국 내의 5개 주요 도시 간 항공편을 모델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항공편은 이제 편도와 왕복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편도, 각각의 편도, 왕복 이런 걸 모델링하기 위해 화살표를 써서 방향성이 있는 유향 그래프로 모델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LA에서 시애틀을 왕복하려면 갔다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애틀에서 덴버를 갔다 오려면 직접 갈 수는 있는데 바로 왕복이 안 돼서 경유를 해야 됩니다. LA를 경유해서 돌아와야 하는 거죠. 뭐 마찬가지로 뭐 여기 마이애미에서는 예를 들어 덴버를 가려고 한다면
시카고를 경유해서 갔다가 돌아올 때는 이제 바로 돌아올 수가 있지요. 이런 식으로 미국 내 5개의 주요 도시 간의 그 항공편의 편도 또는 왕복 상황을 그래프로 모델링을 해 놓은 겁니다. 이걸 이제 간략하게 표현하면 이제 이와 같이 표현이 되고요. 전형적인 그래프 표현 방법입니다. 유향 그래프죠. 방향성이 있는. 이걸 이제 수학적인 표기법을 이용을 해서 이 그래프를 표기를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정점을 살펴보면요. A, B, C, D, E. 정점은 5개가 있습니다. A, B, C, D, E. 그래서 정점의 집합을 버텍스라고 하는 V라는 집합으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간선. 이 간선은 이제 방향성이 있는 아크이기 때문에 순서쌍이 필요합니다. 순서쌍은 이제 어떤 순서로 짝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 A, B, A, E는 이렇게 A에서 나가는 출력 간선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B를 기준으로 보면 B에서 나가는 건 A로 나가고 D로 나가죠. 그래서 BA, BD 이런 식이죠. C도 C에서는 CE 하나밖에 없고요. D에서는 이제 DC, E에서는 세 군데로 나가죠. EB, EC, ED로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엣지라고 하는 집합이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엣지는 순서쌍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집합 V와 E를 모아놓은 집합이 그래프라는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합과 순서쌍, 그 다음에 집합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배열 메모리에 리스트를 표현을 했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배열 메모리에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이 미국의 주요 5개 도시들 간의 항공 노선을 모델링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이제 배열 메모리에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수학적인 표현으로 버텍스의 집합과 엣지의 집합으로 표현을 했듯이 이걸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래프의 앵커 시작을 10이라고 맞췄습니다. 10이라고 맞춘 이유는 인덱스가 10인 거죠. A라고 하는 정점, 이게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A 다음에 숫자가 나오는데요. A를 가만히 보면은 나가는 그래프가 2개가 있습니다. 출력 차수라고 하죠. 그래서 A 다음에는 출력 차수의 개수를 적습니다. 2. 그리고 출력을 해서 나가는 다음에 이제 이게 가리키는 곳이죠. 다음에 정점이 오는 인덱스를 찾는 겁니다. 1 가보니까 B가 있고요. 14 가보니까 2가 있습니다. 즉 A에서부터 B로 나가고 A에서부터 2로 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요걸 이제 2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2는 이제 정점 2가 되는 거죠. 정점 2를 기준으로 출력 차수는 나가는 게 B, C, D 3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출력 차수 3이 왔고요. 그러면 실제로 B와 C와 D 3개가 연이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럼 1번을 가봤더니 B의 인덱스이고요. 20번을 가봤더니 C의 인덱스이고 25번을 가봤더니 D의 인덱스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A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정점과 출력 차수와 그 다음에 출력되어 나가는 곳의 정점을 이렇게 차례대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비록 배열 메모리에 표현했지만 상당히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은 상당히 다이내믹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물리적으로 꼭 인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B는 A에 인접해 있지 않죠. B는 여기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B는 인덱스 1에서 시작하고 B의 출력 차수는 A와 D니까 두 개고 A는 10이고 D는 25였죠.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퀴즈인데요. 여기서 이제 아래 보여지는 이 그래프의 그 수학적 표기법, 즉 집합으로 표현해 보아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그래프 주인은 정점의 집합 V와 그 다음에 간선의 집합, 여기서는 이제 아크가 되겠죠. 아크의 집합 E, 그 두 개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또 다른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G를 구하려면 이제 V와 E를 구해야 하면 되고요. V는 뭐 보이는 그대로 A, B, C, D, E, F, G는 없네요. 그 다음에 H, J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대로 정점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선들의 집합, 여기서는 아크, A를 기준으로 출력되는 게 C 하나밖에 없죠. AC. B를 기준으로 출력되는 게 두 개입니다. BA와 BC. 그렇죠. C를 기준으로는 나가는 게 없죠. 출력 들어오는 것만 있죠. 그래서 D를 기준으로는 E와 F로 나가죠. 그래서 DE, DF. 그 다음에 E를 기준으로는 A와 D로 나가니까 EA와 ED. F를 기준으로 나가는 건 B와 C와 자기 자신 F. 그래서 FB, FC, FF. FF를 넣어야만 이 루프가 표현되는 거죠. FF를 안 넣으면 루프가 표현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J에서 H로 가는 요 V와 E라는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그래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퀴즈는 페이스북에서 이제 8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제 친구 관계를 페이스북에서의 친구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한 겁니다. 친구는 이제 쌍방이죠. 쌍방이니까 방향성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간선이 그냥 엣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썸머라는 사람과 존, 저스틴, 마이크가 있는데 썸머로부터 직접적으로 연결이 다 돼 있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친구입니다. 썸머와 이 세 명은 직접적인 친구이고 그 다음에 존은 저스틴과 직접적인 친구, 마이크는 저스틴과 직접적인 친구. 그렇지만 존과 마이크는 직접적인 친구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메이는 저스틴의 직접적인 친구, 직접 연결되어 있지만 김은 저스틴의 직접적인 친구는 아니죠. 건너죠. 그리고 톰과 제리도 직접적인 친구입니다. 이들 간에 톰하고 제리와 이들 간에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서 서로 친구 관계를 여기서 왼쪽에 주어진 거고요. 이 친구 관계에 따라서 사람 이름을 정점 노드로 하고 친구라는 그 서로 친구. 네. 사실 서로 친구 말고 그 팔로우 하는 거는 화살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A가 B를 팔로우하면 B는 A를 팔로우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한 친구 관계만을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습니다.